네, 이제 심평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단의 업무하고 비교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업무라고 하는 것이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변이형이라고 해서 보험자로부터 지정받은 요양기관에서만 요양급여가 됐었던 체제였었어요. 언제냐면 조합이었었을 때 역사적으로 했었었던 것을 여러 번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것은 이쪽 2000년 7월부터 이제 분리가 됐거든요. 내용은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보험자가 공단이죠. 그때 조합이었던 공단이 그러니까 전국의 각 지역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조합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조합이었는데 각 조합에서 공단이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험자가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조합이라고 했던 조합이었던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 가야지만이 보험이 됐었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끼리만 가입되어 있던 그 조합인 곳이 어디 병원을 지정해 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야지만이 보험이 됐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뭐 경기도에 있던 사람이 강원도에 있는 뭐 해수욕장에서 막 수영을 하다가 조수한테 팔이 확 잘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조수한테 팔 잘렸던 사람이 응급처치나 뭐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강원도에 있었던 뭐 어디 해수욕장에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내가 가입되어 있던 그 조합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이 안 된다는 거죠. 급한데. 물론 제가 이제 단적인 예문을 들었는데 그렇게 급한 경우에는 이제 서로 조합끼리 약속을 해갖고 지원을 해주면 될 수는 있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안 됐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2000년 7월 1일부터는 통합이 됐잖아요. 통합이 되면서 전국에 있는 8만 개 요양기관엔 전 국민 중 누구나가 8만 개 요양기관인 어디 곳에 가더라도 요양급여가 된다라고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000년 7월 1일 되면서 이 조합이 공단과 이게 분리가 됐어요. 심평원으로 분리가 됐어요. 조합이었던 그때 당시에는 보험자가 스스로 요양기관을 지정을 하고 어디는 됩니다 하고 스스로 심사와 평가를 해서 스스로 납부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정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보험료를 받고 나눠줄 때는 지급 심사를 했을 때 이게 과연 투명할까? 그래서 공단하고 심평원하고 분리가 지금 됐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변이형이라고 해요. 변이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가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보험을 받게 되는. 그런데 이제는 변이형이 아니라 제3자 지불형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변이형으로 시행을 아직도 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쪽 인도 차이나 반도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 아래 국가는 대부분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미국을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제3자 지불형으로 하고 있고 통합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평원이 이때 2000년 7월 1일날 분리가 돼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공단과 달리 따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심평원은 이거예요.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 의뢰를 받게 되면 심사와 평가를 해서 통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재정은 보험자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급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얘기예요. 심평원의 업무는 그래서 무엇이냐? 심사죠. 그 다음에 평가죠. 그 다음에 개발. 그래서 이제 매년 발간되는 판매되지 않는 이제 책자 같은 게 나와요. 이제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매년 발간돼요. 그래서 PDF로 올라와 있는 파일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전국에 있는 8만 개 요양기관에게 이제 책자를 보내주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뭐 수가를 뭐 이제 좀 가늠을 한다든지 심사 청구할 때 참고해서 이제 보는 책이긴 하죠. 기타적으로 조사 연구 하다 보니까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게 되고
국제적으로 협력도 한다.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있는 제14조 공단의 업무와 자주 비교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 앞전에 있었던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공단의 업무 뭐예요? 자격관리, 부과, 징수, 보험급여 관리, 보험급여, 비용, 지급 뭐 이거죠. 이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심사, 평가, 개발, 조사, 연구, 국제협력. 쉽네요. 쉬워요. 자, 나머지는 그다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 6장 보험료로 넘어갈게요. 보험료. 이 금액 참 중요한 거예요. 보험료. 이거를 좀 이해를 못 하셔서 우리 학생분들 지금 8만 개 요양기관으로 사회 진출하셔도 되지만은 보험료와 관련되어서 우리 준정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한다, 받는다. 누구로부터? 보험료 납부 의무자로부터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자,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볼게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어떻게 직장에서 걷느냐? 이것은 보수월액이라고 했어요. 보수월액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요. 이게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6.67% 이제 매년 올라가는데 6.67%를 걷는다. 그러면 우리 계산하기 좋게 7%라고 할게요. 또 조만간 7%도 올라갈 거니까 7%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버신다. 100만 원을 받는 분이다. 그러면은 7%를 곱하면은 얼마예요? 7만 원이죠. 근데 이 7만 원을 내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고용주 반, 고용자 반이니까 3만 5천 원을 내가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겠죠. 좀 더 나가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는다. 월급이. 그러면은 한 달에 3만 5천 원이 아니라 35만 원을 납부를 하는 사람이겠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하죠. 저기 어떻게 해요? 뭐 이번에 또 보험료율이 맨날 오르던데, 맨날은 아니죠. 매년 오르던데 어떻게 하세요? 큰일 났어요. 보험료가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얼마나 내셨길래 그래요? 저요? 이번 달에 보험료를 한 100만 원 냈어요. 보험료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세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번에 보험료가 또 올란 것 같던데 많이 내셨겠어요? 아니요, 저 별로 안 냈는데요. 얼마나 냈길래 별로? 이번 달에 한 3천 원 냈었나? 별로 안 걷던데? 그래요? 우리 그동안 즐거웠어요. 자, 그 얘기 하셨던 적 제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거꾸로 가늠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재산. 이게 자기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묻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라고 하는 자들은, 지역가입자라고 하는 것은 토지, 여기 이제 있어요. 토지, 재산, 뭐 이렇게 보험료 부과 점수라고 있어요. 토지하고 재산을 가늠해서 여기다가 점수를 곱해요. 매년 이것도 오릅니다. 195.8원? 계산하기 좋게 200원이겠네요. 점수 곱하기 200원 해갖고 그것을 걷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특별히 소득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불어나는 또 이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징수를 해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 월액이 있는데, 소득 월액은
보수 월액을 빼고 난 나머지에서 또 소득이 생기면 거기서 또 징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수 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릴 때 제 70조에 있네요.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그냥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렇죠? 어렵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되고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을 좀 써야 되는데 여기 밑에 소득 월액이라고 할게요.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보수 월액을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자가 좀 생겼다든지 그 다음에 배당을 받은 게 있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나온 내용이 좀 있었다든지 근로 뭐 등등등등 연금 기타 등등 이것을 소득 월액이라서 이것도 또 점수에서 잡아냅니다. 공단 팀 아주 그냥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보수 월액과 소득 월액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보수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 시행령 제 33조에 있는데 써드릴게요. 책이 있지만은 일단 대표적으로 봉급이죠. 그 다음에 급료, 봉급이나 급료나 뭐 그 다음에 보수, 세비, 임금, 상여금, 수당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수라고 본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단어가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지 이렇게 쓰여 있네요.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1조이네요. 써드릴게요. 제 71조. 71조에는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월액에서 산정된 포함된 보수를 빼고 나머지로 금액을 초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일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득으로 봐서 이것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돼서 다 갖는다는 게 아니라 보험료율만큼만 가져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험료 부가점수라는 게 점수와 단어가 빠졌네요. 이게 참 재밌어요. 소득과 지울게요 이거. 소득과 재산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지워졌어요. 삭제. 내용은 뭐냐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식구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지금 제가 이렇게 납부를 징수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수준이라는 것은 뭐 상중한지 뭐 연속적 변수인지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객관화된다고 하더라도 객관화되는데 평등하고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삭제가 됐어요. 민원 전화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야 어쩌고 저쩌고야 왜 도대체 우리는 지금 영업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갖고 트럭 갖다 몰고 있는데 이거 갖다가 세비를 걷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차 산 것도 아니고 지금 헌차 중고돼갖고 지금 한 폐차대기 30만 킬로 탄 건데 이거 갖다 하냐 막 이런 식으로 1577에 1000번이라는 전화번호를 하게 되면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참고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공단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따로 이제 그 전화 받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상담을 해서 처리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객관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바뀐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과 재산이라고만 이제 이것을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들이는 그런 수입세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울까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이제 없어졌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잡히느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토지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다. 뭐 좀 건물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배도 있어요. 선박 혹시 배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비행기 등등등.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점수화 시켜갖고 보험료 부과 점수를 만들려고 곱해서 받아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제외인데 이거는 제외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는 잘 쓰지 않는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인데 뭐가 있냐면은 종중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종중재산은 뭐냐면은 집안 재산이에요. 뭐 무덤을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땅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개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요것은 제외한다. 마을의 공동재산 어쨌든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토지는 제외를 한다.
이것은 예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비로 생각해갖고 소득 부위라고 잡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잡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 점수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 경우에는 보증금 및 월세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좀 사실 좀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금액이. 그런데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없고 대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나 월세로 결정되어 있는 그 금액에서 또 이게 보험료를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좀 잔인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호 그 다음에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도 있어요. 승용차도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배기량이라든지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늠을 했었는데 이걸 좀 더 세분화했어요. 사용 연수가 9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은 이것은 조금 빼버린다는 얘기죠. 9년이 지나게 되면 거의 10년 됐다는 얘기인데 10년 정도 탔으면 거의 뭐 차값이 나가진 않거든요. 중국으로 이제 판매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조금 예외로 해준 것 같고 그 다음에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경우 이건 이 경차는 아니네요. 준중형이죠. 중형 경차는 800cc니까 준중형 같은 경우도 이것은 조금 봐주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영업용으로 쓰는 것 등은 이제 제외를 좀 해주자라는 게 있어갖고 이제는 좀 적용을 해놨으니까 많이 조금 잠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했으려면 좀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요 이제 보험료율이라고 해서 제가 레이트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게 매년 조금씩 해요. 매년. 다만 일반분의 80 만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8%까지는 일단은 조금 거덜려고 계속 올려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율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에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4조 보험료의 면제. 자, 74조라고 써드릴게요. 어딘지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보험료 면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급여의 정지 그 부분이에요. 급여의 정지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료는 면제를 해준다. 이것도 많이 좀 양보를 하셨네요. 그 다음에 보험료 경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험료 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75조 보험료 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의료 장벽, 그러니까 거리적 장벽이 낮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섬, 벽지, 농어촌, 뭐 인터넷 배달시키면은 뭐 배달료 뭐 3,000원 받고 5,000원 받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조금 이제 가감시켜주고 노인 65세 이상인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이제 많이 힘드시니까 의료 취약 쪽이죠. 그 다음에 3, 4 국가유공자, 휴직자 몇 년 전에 휴직자도 이제 포함이 됐고요. 기타 등등등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의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험료 부담.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이라고 있는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은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해하시죠? 좀 이따 뵐게요.